42쪽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칼리 금속은 이제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1쪽에 있는 그 원소들의 특징은 원자가 전자가 한 개만 있다라는 거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여기 수소도 한 개 있고, 그쵸? 리튬도 한 개 있고, 나트륨도 한 개 있고요. 칼륨도 한 개 있습니다. 1쪽은 원자가 전자가 다 한 개야. 근데 수소는 금속으로 치질 않아.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비금속인데. 근데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는데 왜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이냐? 이게 원소들이 안정화되려면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좀 만족을 해줘야지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봐요. 리튬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는 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헬륨처럼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건 아니고 헬륨처럼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 하나 떨어지는 게 안정화는 애가 되는 거예요. 헬륨처럼 되면서 안정화되거든. 18쪽이 안정화 원소들이거든요. 나트륨도 여기 하나가 떨어지면 맨 바깥쪽 껍질 8개가 되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네온처럼 되는 거야. 네온처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리튬이나 나트륨, 그 칼륨은 또 밑에 있는 건데 4죽이고, 칼륨은 떨어지고 나면은 아르곤처럼 돼요.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은 다 전자 하나씩 떨어뜨려요. 근데 수소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헬륨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소는 오히려 하나가 붙어야 돼. 붙어야지 헬륨처럼 될 거네, 그죠? 헬륨처럼 되면 안정화되는 건데. 그래서 같은 일족이지만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부르고, 알칼리 금속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고요. 주기율표 상에서는 1쪽에 해당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 근데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떨어지는 거를 이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칼륨은 껍질이 4죽이야, 4죽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얘는 3죽이. 얘는 2죽이. 예.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요렇게 핵에 좀 가까운 애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핵에서 멀리 있는 애를 떨어뜨리는 게 더 쉬워요. 칼륨이 더 쉬워, 떨어지는 게. 왜냐면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잡아당긴 인력이 작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더 떨어지기가 쉬워요. 잘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금속 결합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갈수록 더 금속 결합이 약해요. 결합이 약해요. 그래서 되게 무르다가 뭐냐면 이제 단단하지 않다. 칼륨은 되게 물렁물렁해요. 금속인데 물렁물렁해요. 이런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요게 사실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옛날에 구해놓은 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칙 하면서 반응하거든요. 이게 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험을 좀 해보고,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 성질,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은백색 광택이 있다. 근데 이게 은백색 광택이 있는 게 이렇게 잘라보면 은백색 광택이 있고, 표면에 있지, 표면? 이 표면은 광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할로겐은 그 원소들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표면들은 산화가 돼가지고 광택이 없고,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는 광택이 있습니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매우 작다. 그래서 원래 금속이라는 게 뭐 철 덩어리 이런 거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원래는 퐁당 가라앉아야 되지. 근데 이런 애들은 다 물 위에 떠 있어.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쵸?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뜬다. 금속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원래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해서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이런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거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씩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트륨으로 그냥 할게요. 나트륨이면 물을 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얘가 플러스성이고 얘가 마이너스성이다,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아. 아무튼 이럴 만한 이유는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얘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전자가 떨어지니까 얘는 이온이 되고요. 수소 두 개가 전자를 받아서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요게 떨어지고 나면 남는 애가 누구냐면 OH-거든요. 요런 반응을 해요. 요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이런 금속들을 던지면 막 칙 하면서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액성이 OH- 수산화 이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염기성이 돼요.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도 해.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어 놓으면, 페놀프탈레인이 원래 중성일 때는 무색이거든요. 무색이었던 애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염기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반응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데, 반응성은 좀 차이가 있어요. 칼륨이 제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리튬보다 나트륨이 좀 더 격렬하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좀 더 격렬해요. 그래서 칼륨은 물에 넣자마자 막 이렇게 뻥 터져요, 막.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칼륨에 그 껍질수가 더 많아가지고요, 전자가 떨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예. 대충 알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전자를 잘 주는데,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씩만 주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이 돼. 1가 양이온 이렇게. 근데 산소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전자가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나트륨이 두 개가 붙어야 돼. 이렇게 두 개가. 요런 거를 이제 산화물이라고, 산화물. 산소화 되었다. 산화물. 산화물이 되면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공기랑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요 뭐에 담가 놨잖아. 근데 물하고도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물하고도. 그럼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게 좋냐면, 산소랑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아니면 액체 파라핀, 기름 같은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 그래야지 물이 안 녹아 들어가고 물하고 접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지금 액체 파라핀 뭐 이런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리튬은 지금 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기름 위에서도 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름보다는 밀도가 그래도 크네. 그 보관은 액체 파라핀이나 기름 안에 보관을 해야 된다. 석유 같은 석유 안에 보관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활용하냐? 바나나에 칼륨이온이 들어있나 보네요. 많이 쓰는 거는 요즘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많이 쓰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리튬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있는 거고요. 바나나에 칼륨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칼륨은 우리 몸에서도 되게 필요한 물질입니다. 칼륨이 그 신경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이온이기 때문에 칼륨 섭취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네요. 칼륨과 나트륨은 세포 속에서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칼륨과 나트륨이 적당량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배운 게 알칼리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쪽 원소인데 17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7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자가 전자 7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근데 이제 8개가 되면 안정화되는데 하나만 더 붙으면 8개 되고 하나만 더 붙으면 8개 되죠. 그쵸? 그래서 할로젠족은 전자를 자꾸 하나를 뺏어오려고 해. 막 다른 애한테서 하나만 더 붙으면 8개 되고 하나만 더 붙으면 8개 되는데 다른 애한테서 막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젠은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안정화돼요. 안정화된다. 자,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한 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한 개 잃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데 더 쉽게 잃어버리는 애는 칼륨 이온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9개에 두 번째 껍질에 있거든요, 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여기다 뺏어서 여기다 갖다 놓을 거고, 플로린은 염소는 17번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얘를 여기다 뺏어올 거야, 이렇게. 근데 잘 봐라. 얘는 더 멀어요. 멀잖아. 얘는 가깝지. 그러니까 뺏어올 때는 가까운 게 좋은 거야. 뺏어올 때는. 그래서 반응성이 F2가 더 커요. 뺏어올 때는. 근데 왜 F2라고 쓰냐면 존재 자체를 사실 F2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 이원자 분자로 원래 F2로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옥텟 규칙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하여튼 반응성이 좀 달라. 아까 전에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껍질수가 많은 게 주기 쉬운 거고요. 이 할로젠은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껍질수가 작은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는 이제 원자 핵에서 잡아당기는 건데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누가 더 위험한 애냐면 이제 F2가 제일 위험한 애예요.
이거는 사실 독가스야, 독가스. 이게 지금 염소가스 이런 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할 때 염소가스 뿌려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 이거는. 자, 근데 플루오린이 제일 위험하다. 할로젠은 원래 이원자 분자여가지고요, 그 극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질 않아요. 물에 거의 녹지 않고, 금속과 반응하면 엄청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뻥 터져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앞쪽에 염소 기체 있는 데에다가 나트륨 덩어리를 집어넣어 막 얘가 이렇게 뻥 터져. 뭐가 되냐면 소금돼. 소금됩니다. 소금. 이 남아있는 게 소금이야. 그러니까 되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서로 좋은 거예요. 염소는 전자 뺏어오는데 마침 나트륨의 전자를 줘. 그러니까 뻥 터지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이거야. 자, 금속과 반응성이 크면 금속과 반응하면 염을 만드는데, 염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뭐 이런 게 염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하는 게 염입니다. 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할로젠 특징은 수소화합물이 있어요. 수소화합물. 수소랑 결합해 있네. HF나 HCl이나 HBr이나 HI. 요런 애들은 물에 녹잖아. 그럼 산성이 돼, 산성. HCl 그 강산이거든, 강산. 염산. 산성이 된다. 그 다음에 할로젠의 반응성 아까 얘기했는데,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껍질수가 적은 게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오린이 제일 위험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성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형석에 플루오린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파란색을 띠는 이런 애가 되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데 많아. 근데 또 아이오딘이 우리 몸에 또 필요해요. 뭐 갑상선에서 또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좀 주기적으로 먹긴 해야 돼. 김도. 포비돈에 있는 아이오딘은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살균작용. 살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거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발라가지고 세균 죽이는데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배운 거예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알칼리 금속은 1쪽이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말하는 거고, 전자를 뺏어 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 나면은 이제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요.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크다. 할로젠은 17쪽이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 비금속 원소들인데 원자과 전자가 7개여서 전자를 하나만 채우면 8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할 거야. 근데 누가 제일 잘 뺏어오냐? 플루오린이 제일 잘 뺏어온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여 여러가지 화합물을 이룹니다. 자, 45쪽에 이거를 이렇게 잘라보시면, 봐봐. 자르면 여기 은백색 광택이 있잖아, 이게.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사라져요. 까맣게. 왜 사라지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막 있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칼륨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까맣게 변하고요. 물과 페노프탈레인 용액에다가 리튬 조각 떨어뜨리면 기포가 막 지글지글 생기거든. 이런 기포들은 수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빨갛게 되는 거는 용액의 액성이 OH- 이온이 많은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반응성은 얘가 더 크다.
폭발하다시 칼륨은 폭발하다시 반응합니다. 자, 요거 불꽃 반응색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2학년 과정 할 때 한 건데. 자, 일단 뭐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정 1에서 리튬이 광택을 잃고 생성된 물질의 화학식은 이거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랑 리튬이랑 결합을 하는데, 리튬은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애고 산소는 전자를 두 개를 얻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붙어야지 전하량이 맞아요. 그래서 요런 애가 되는 거 맞습니다. 산화 리튬.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고요. 알칼리 금속의 단면이 광택이 사라지는 빠르기는 이게 반응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반응성이 큰 애들이 더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야. 전자를 빨리 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과정 2에서 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 맞아요. 리튬 밑에 나트륨 있고 나트륨 밑에 칼륨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 맞아. 과정 2에서 모두 물에 떠서 반응하므로 알칼리 금속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물에 뜨는 거는 밀도가 작으니까 그런 거죠. 다 4번이고, 일단 5번에 2에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기체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다. 틀렸는데,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는 거는 산소를 의미하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스스로 잘 타죠. 산소는 폭발성이 있는 거지, 수소는 폭발성이 있는 거지 연소를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거, 자기가. 그래서 틀렸고,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거 맞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그 이유를 1과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하시고, 왜냐면 이제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차단을 하는 거죠. 액체 파라핀 이런 데 넣어 놓으면 수분이나 산소랑 이렇게 접촉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리튬이 붉은색이 나오고요. 나트륨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 나오고요. 보라색이지, 이거 보라색. 보라색이 칼륨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전자 배치가 규칙성이 있고요. 처음에 이제 원소들이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발견이 될 때는 이런 규칙성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기율표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전자가 하나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나머지부터는 8개씩 채워진다. 요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다 채워지면은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그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원소가 체계성이 있다는 거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있는 애들은 하나씩 떨어지고 나면은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근데 2족은 2개씩 떨어져야 됩니다. 2개. 똑같이 2개. 얘는 하나만 떨어지면 되고. 자,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껍질 수가 많은 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집니다. 이게 쉽게. 거리가 가까운 애가 더 떨어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칼륨에 그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다. 자, 48쪽에 뭐 문제 풀어져 있나? 어디까지 풀어져 있나? 풀어져 있어요? 몇 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8번까지? 그래서 9번, 10번, 11번만 하면 되겠네요. 9번, 10번, 11번 해보시고요. 자, 9번에 A에서 B의 공통점, 지금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리튬인 거고요. 여기 이제 나트륨이고, 그래. 일족 원소 맞죠? 네, 금속도 맞습니다.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산소랑 결합해서 광택을 잃는 거, 그런 게 산화야. 쉽게 산화가 됩니다. 물과 반응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맞아요. 네, 기억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반응의 정도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리튬보다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성이 커요. 할로젠에 대한 설명. 할로젠, 이게 할로윈하고 관련이 있나? 상관이 있나? 아, 참, 오늘 그 앞사사고 참. 희한한 일 벌어졌죠. 아무튼 할로젠은 원자과 전자수가 7개예요, 7개. 근데 얘네들은 이제 17쪽인데 원자과 전자가 17개는 아니에요. 이게 번호 먹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 사이에 3번에서 12번까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전이금속이라고 다른 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17쪽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는 거고요.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다. 아, 이건 안 알려줬네. 할로젠은 F2, 이게 존재는 이렇게 를 해요. F2, Cl2, Br2 이렇게 존재합니다. I2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실온에서 고체야, 고체. 아이오딘은. 근데 얘는 액체야. 얘네 둘은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모두 고체인 거 아니고,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플로린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개가 되는 게 안정한 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플로린이랑 결합을 해서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놔가지고 이렇게 8개를 갖는 그런 구조가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원자 분자가 돼야지 8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F2, Cl2, 뭐 Br2, I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소와 결합한 물질의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을 나타냅니다. 좀 어렵네. 수소와 결합한 물질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HF 이런 거, HCl 이런 거, HBr 이런 거, HI 이런 거. 요런 게 산성이야, 산성. 물에 녹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염산이, 얘가 염산이잖아.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거든요. 산성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단은 정리하기 64쪽 좀 한번 펴주실래요? 거기 뭐 정리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네. 자. 여기 좀 한번 펴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다.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고요. 밀도도 낮아집니다. 감소라고 할게요. 감소. 자, 이 물질이 생겼을 때 지금은 이제 원자가 뭔가 기본적인 물질 같지만 사실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 근데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입자가 기본적인 입자가 뭐냐면 쿼크야. 쿼크. 쿼크와 전자가 뭐야?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야. 처음 생긴 게 쿼크랑 전자야. 근데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 되고요. 나중에 원자핵과 전자가 모이면 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입자가 먼저 생성이 되었다. 쿼크와 전자. 이거 말고도 딴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이 두 개. 쿼크, 전자. 쿼크가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이제 쿼크 종류가 원래 6가지거든요. 그 중에 양성자가 되는 거는 이제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을 하면 양성자가 되고요.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가 결합하면 중성자가 돼요. 어찌됐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게 되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1개만 있으면 수소 원자핵인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결합을 해요. 빅뱅 초기에 한 3분 정도 후가 되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원자가 되려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헬륨의 원자핵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전자는 2개가 붙는데 요게 만들어질 때는 한 38만 년 정도 지나야지 우주가 식어서 이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한 3000 켈빈까지 식었을 때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여기 써져 있어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어디까지 돼 있어? 아, 1번까지? 그랬을 때 이제 3000 켈빈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전자들이 많이 있으면 빛의 경로를 방해하는데 전자들이 원자에 이제 붙었기 때문에 원자핵이랑 붙었기 때문에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고 빠져나간 빛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현재는 한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복사로 관측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빅뱅 우주론 증거 2개 있어. 2개 있죠. 증거.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 원소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이건 이제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흡수 스펙트럼 같은 걸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자들이 예측한 값하고 실제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같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 앞에서는 수소랑 헬륨까지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뭐 리튬부터 해가지고, 뭐 우라늄 있는 데까지, 92번까지. 요런 애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을 아셔야 되고,
성운에서, 성운이 사실 되게 커요, 성운이. 근데 그 중에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데에서 이렇게 별의 재료가 되는 애들이 막 모입니다.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 낮은 데에서 수축을 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 그 성운 하나에 별이 되게 여러 개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원시별이 생기다가 중력 수축으로, 그 중력이 수축이 되면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원시별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다가 1000만 켈빈까지 상승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핵에서, 별의 핵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중심부라고 해야겠다. 별의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수소가 많기 때문에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 주계열성이니까 수소 핵융합이라고 쓸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그런 별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별 한 90% 정도는 주계열성으로 있어요.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이제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다시 별 내부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을 이용해서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은 탄소까지 만들고 멈춰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행성상성운이 되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철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 철보다 무거운 거는 못 만드는데, 일단 별 내부에서는. 왜냐면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건 이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는 이제 그 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성운에서 회전을 하다 보면 원반이 생기거든요. 원반부에서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중심부에서는 수축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태양에서 먼 곳은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구가 커지다가 온도가 되게 높아져서 마그마 바다가 돼요.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그때 무거운 그 밀도가 큰 원소들, 철하고 니켈은 핵을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는 멘틀이 되고, 점차 시간 지남에 따라서 식어요.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수증기 상태로 있던 그 물들이 이렇게 바다를 형성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원소와 주기율표. 원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열할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기율 쓰면 되겠네요. 주기율. 그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게 주기율표고,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거고요.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 근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야.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가로줄인데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18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옆에 금속 원소는 이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금속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수소 제외하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데 수소만 이제 여기 붙어 있죠. 예. 수소는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고체고 수은만 액체고,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브로민만, 아까 전에 브로민 액체라고 했는데 브로민만 액체입니다.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 열전도성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비금속은 통하지 않는다. 잘 통하지 않는다. 표짐성이나 뽑힘성이 있다. 비금속은 그렇지 않고 깨집니다. 이온이 형성됐을 때, 이온을 형성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 전자가 이제 채워지는 그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 다음부터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근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가 전자. 같은 족의 원소는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 1족은 하나, 2족은 둘, 13족은 3, 14족은 4, 15족은 5, 16족은 6, 17족은 7, 18족엔 8일 것 같은데, 근데 0으로 두는 이유가 화학결합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결합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쪽은 원자가 전자수 0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오늘 배운 거 1쪽인데 이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은백색 광택을 띠며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돼.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개체 발생하고요. 염기성 나타내고, 반응성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크다. 자, 이건 할로젠이죠. 할로젠. 할로젠은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고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비금속 중 반응성이 크며 금속과 잘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산성 띠고요. 수소 화합물은.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고요. 반응성 플로린이 제일 크다. 자, 실력 탑에서 혹시 몇 번까지 풀어져 있죠? 10번이요. 10번. 그래서 10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1월부터 펼쳐.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예, 원시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무튼 성운에 그 성간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수축하다 보면은 원래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은 데서 잘 형성되는 게 아니야. 처음은 온도가 낮아야 돼.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은 지네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밀도는 커야 돼. 왜냐하면 밀도가 커야지 중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성운에 온도 낮고 밀도 큰 데서 그 성간물질이 수축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고,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밀도가 점차 커진다. 이거는 맞고요. 이때 벌써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주계열성, 원시별이 진짜 별로 되면은 그러는 거고요. 아직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계열성 이야기고, 점차 팽창하면서 온도 낮아진다. 이거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될 때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원시별에 의한 거는 이제 2번이 답이고, 3번과 4번은 주계열성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별의 중심 핵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 중이다. 이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는 거거든. 이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핵융합 반응으로 더 가벼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보다는 무겁죠. 얘네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주계열성이 헬륨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사실 잠깐 멈춥니다. 헬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가 수축을 해. 중력에 의해서. 근데 수축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중심 핵 근처에 있는 수소들이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또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증가해서 이게 커져요.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색이 돼. 그래서 지금은 이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그런 단계야. 그래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중심 핵의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가열되어 팽창한다. 이것도 맞아요. 앞으로 별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아.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헬륨도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잖아.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자, 이 정도 되는 별은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이에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고, 요거는 이제 초고성 내부, 초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고성. 중심부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이거 맞고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이 된다. 이것도 맞네요. 다 5번이고, 여기까지 된 다음에 얘네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약간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다가 그 압력을 못 이기면 뻥 터져. 그게 이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야. 초신성 폭발. 요렇게 되게 격렬한 모습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철이 26번이거든요. 26번보다 더 무거운 우라늄은 92번이거든요.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것도 맞고요. 이게 사실 되게 빠른 속도로 얘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팽창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계열성이었을 때 질량은 태양보다 훨씬 크다. 이것도 맞아요. 태양 정도 되는 별은 그냥 백색 외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물질들이 퍼져나가는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태양보다 질량 훨씬 크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16번.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자, 이게 모이면서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반이 생기게 되고,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면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원시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직은 원시 태양이잖아. 그러니까 원시별이야, 원시별.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 주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분포하고 있다. 이거 맞아. 그런 애들이 모이면 이제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요. 다에서 행성들은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여 형성되었다. 행성들은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여 만들어진 건 아니고, 뭐 요런 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더 맞는 것 같네요, 이건. 예, 이제 저는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 행성들은 미행성체가 충돌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행성들은. 그래서 이건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인데, 미행성체가 충돌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은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고,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식어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가다나로 쓰면 되겠고요. 자, 지구 중심부의 평균 밀도는 다보다 나일 때 크다. 맞아. 나일 때 더 커요. 왜냐면 그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 가지고요. 예, 나일 때 더 큰 거고요. 최초의 생명체는 다일 때 탄생하였다. 다는 뭐 탄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나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자, 2번. 자, A, B, C는 금속 원소다. 그러니까 A가 금속이 아니야. 수소. 여기서 이제 B, C까지만 금속이고요. 양이온되기 쉽다. 이건 맞죠? 자, D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이게 맞네요. 여기가 준금속 자리잖아요. 준금속. 이 원소는 B 원소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작다. B보다는 원자과 전자가 많죠. F는 다른 원소와 비교적 활발하게 반응한다.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E와 F는 비금속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이제 F는 음이온이 안 돼요. 예. E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F가 안 됩니다. 예, 답은 2번 고르면 되고요. A와 B의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이게 1족이지만 안 비슷합니다. 이 수소는 예외적입니다. 밑에 있는 애들과 달라요. A와 E는 알칼리 금속이다. 아니죠. E만 A 아니고. 자, B와 E는 공기 중에서 활발하게 반응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아니죠. 얘는 이제 그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 안 하고요. C와 D는 전자가 들어오는 껍질수가 같다. 예, 가로줄이 같으면 주기가 같은 건데 그건 껍질수가 같은 거 같고, F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크다.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E 중에 제일 큰 거는 D입니다. D. 원자과 전자수 가장 큰 거는 D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전자배치 모형이다. 요거는 뭐 리튬이고요. 요건 이제 플로린이고, 이거 나트륨이고. A와 B는 같은 주기다. A가 하나, 둘 같은 주기네.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얘 하나, C도 하나, 그쵸? A와 C는 금속 원소이고 B는 비금속이다. 맞네. A와 B가 결합할 때 A는 전자를 잃는다. 맞죠? A 전자 떨어지고요. B와 C가 결합할 때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액에서 B와 C가 결합한 거는 이거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가 물에 녹으면 이온이 생기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지. 전기 전도성 없다 아니다 있어. 자, 그 다음에 21번에 아까 실험을 해봤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알칼리 금속 중에 칼륨이고, 빠르게 기체 발생하는 거 나트륨, 리튬은 이제 좀 느리게 반응하고요. 색깔은 다 붉은색으로 됩니다. 네.
기억은 괜찮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가 가장 작다. 얘가 제일 크죠. 4주기야 4주기 A는. A에서 C는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 모두 같다. 맞습니다. 모두 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억들도 3번. 자, 23번에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로린, 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자, 비금속이 맞고요. 원자가 전자수 7개 맞고요. 기체 상태이다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기체고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자, 전자를 다 얻고요. 수소 화합물은 산성을 띱니다. 수용액에서. 3번 답이고, 자, 요거 수소고, 요거는 이제 리튬, 요거는 플로린, 요거 나트륨인데,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는 원소는 B랑 D죠. 그러면 수를 물어봤네, 2개. 할로젠에 속하는 원소는 하나지, 하나. 그럼 2, 1 쓰면 되겠네요. 4번 답이고요. 자,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 전도수 있고 없고 이렇게 되어 있네. 알칼리 금속 또는 할로젠 중 하나이다. 지금 전기 전도성 있다라는 건 얘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전기 전도성 없는 거는 이제 뭐 할로젠이고. 얘는 당연히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얘도 원자가 전자 7개니까 할로젠이고, 얘 둘은.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1개고 얘는 7이고, A분의 B가 1이냐? 아니죠. 1분의 7이니까 7이네. B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알칼리 금속이니까 맞죠.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맞죠. B가 이제 만약에 플러스 1가가 되면 C가 이제 1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4번. 25번에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가? 얘 원자과 전자수 하나, 요건 2개지. 이거 7개고 원자과 전자수. 그럼 얘로 이제 이리로 가야 돼. 2개가. 금속인가? 나트륨이 금속이니까 이거 쓰고, 아니오가 수소. 요 둘 중에 양이온이 되기 쉬운가? 원자과 전자수가 적은 애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얘는 음이온 될 거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트륨, 수소, 마그네슘, 염소 요 순서네요. 2번. 2번이고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요거 대표 유형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준 거.